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계약법 총론 갈게요. 네, 채권법은 순서 목차 기억하세요. 3편 채권은 563조 가지고 15가지 계약을 분류합니다. 조문했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 있고요. 민법전에 있다, 없다. 기준이 뭐죠? 전 기준. 그래서 전형, 비전형 나오고 그 다음에 563조 들어가면 양량 나오죠? 네? 양량 나오죠?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낙성이라 하지요. 약속한 것을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실제로 뭐 하면 지급해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고, 그러면 약속한 것을 달라는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무무가 생기죠. 네? 무무가 2개 나오니까 무슨 계약? 쌍무 계약 나오고 반대는 뭐예요? 편무. 근데 갑의 채무, 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 나오는 용어가 여기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타이틀이 나올 거예요. 무슨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 나오죠. 채불은 뭐 나오죠? 이제 말이 짧아져요. 이지, 이불, 그 다음에 최고 때려야 되고 없이 법정 뭐하고 해제하고 제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원위치 시키고 그 다음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출출하는 게 뭘까? 네? 채무를 이해하는 걸 뭐라 그러죠? 출출하는 게 뭐예요? 네, 유상 뭐예요? 무상. 그래서 거기 문제 1번 다음 조문을 읽고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54조 증여, 596조 교환, 그죠? 그 다음에 609조 사용대차, 618조 임대차. 이 조문의 공통적인 것들은 전부 다 약정이죠. 그리고 전부 다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구조가 똑같아요. 갑 A 약정, 을 B 약정, 효력이 생긴다. 구조가 다 똑같죠. 근데 맨 밑에 현상 광고 있어요? 현상 광고는 약정이란 말이 없죠.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할 것을 의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뭐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약정 가지고는 안 되죠. 행위 완료하니까 뭐요? 요물 계약이죠. 네, 2번 교환은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무슨 계약? 낙성 계약. 그래서 계약 분류 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 계약 분류 가지고 한 문제 낸다는 거. 계약 분류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현상 광고가 낙성일까 요물일까 하는 문제죠. 현상 광고는 뭐예요? 요물 계약. 그림 맞추게 하세요. 현상 광고 할 때 여자 있죠. 네? 아야 요야. 아야 여야. 짝대기 2개. 짝대기 2개. 이거 하면 돼요. 무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광고는? 현상 광고는 이 여자 보시고서 그래서 여기 쌍무하고 뭐가 있으면 편무가 있으면 같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이에요? 여기 편무 계약에 속하죠. 또 유상무상 할 때는 어디에 속할까? 네,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현상 광고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현상 광고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네, 유상에 속하는 모든 계약들이 무슨 계약이요?
모두 쌍무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뭐 때문에? 모든 계약이 쌍무란 얘기는 현상관계는 유상은 맞지만 모임으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무슨 계약은 쌍무는 유상이다 맞는 지문이야.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측 4번 문제 몇 번 문제요? 4번에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있습니다. 4번에 1번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근데 뒤집어서 유상계약이 쌍무다는 얘기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시 기억나세요? 유상계약이 쌍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이게 쌍무죠, 쌍. 그죠? 이게 뭐죠? 유상이죠?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인데 유상이 쌍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면 돼. 제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 2번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뭐다? 편무. 임대차가 쌍무고 유상이면 사용대차는 뭐예요? 편무고 무상. 세 번째, 교환에서 금전 보충 지급된 약정이 있을 때 그래서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준용할 수밖에 없죠. 혹시 교환할 때 부적분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하면 되고요. 네 번째, 유상무상 구별 실익은 유상계약 안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상무상 구별은 왜 합니까? 출연. 그러면 매수인은 돈 출연, 매도인은 권리 출연, 물건 출연 오겠지.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상무상 구별 실익은 담보 책임 문제지. 위험부담 문제는 아니죠. 위험부담은 어디의 문제? 쌍무, 편무의 문제죠. 아셨어요? 다섯 번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 등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처분 권한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뭐하다? 유효.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인데 뭐 타인 거 임대차에도 뭐 관계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4번 정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1번하고 4번 가지고 계약 분류 한번 견뎌보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약 분류 가지고 두 문제 가지고 한 문제 여러분들 캐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성 계약을 들어갑니다.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은 뭘 가지고 노는 걸까요? 언제 계약이 성립했는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락, 승락, 성립. 그래서 계약에 뭐에 가는 것? 성립 가지고 한 문제 나오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낙성은 승락 있죠. 청약 있죠. 그죠? 그러면 청약, 대화자, 무슨 주의? 격지자. 또 한참 생각해요.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전부 다 도달. 그랬잖아요. 맨날 청락, 승락, 도달, 발신. 힘들면 이렇게 가세요. 승격발 있잖아요. 그러면 격지자 아닌 승락 아닌 격지자 모두 도달. 뭐 하는 거예요? 승락 아닌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로 때린다. 아셨어요? 그럼 청약도 뭐야? 격지자 도달. 아셨어요? 그래서 계약 성립 가지고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계약 성립은 네, 문제 9번으로 가세요. 174페이지 9번. 아래 조문을 읽고 격지자세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111조 1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531조 격지자 계약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하죠? 그럼 아예 그냥 확실히 잊어먹지 않도록 뭐 한다?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승격발 해봐야 가서 틀리면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승격발 하는 거지 막상 또 물어보면 또 뭐 얘기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요. 승낙 아닌 격지자 모두 도달이에요. 승낙 아닌 뭐라고요? 격지자는 전부 다 무슨 주의로 간다? 승낙 아닌 격지자는 전부 다 뭐로 간다? 전부 다 뭐로 간다? 예? 격지자는 뭐야? 도달. 왜? 111조 1항 적용한단 말이에요. 531조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승낙 아닌 격지자는 전부 다 111조 1항에 따라서 무슨 주의다? 도달.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이지. 뭐가 아니니까? 승낙 아니잖아. 어? 격지자 취소.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상대방 철회권 있죠? 본인, 추인과 상대방 철회 누가 우선해죠? 본인, 추인, 도달과 상대방 철회, 도달해서 빠른 것이 이긴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무권 대리한테 했을 때 그 추인이 아직 병한테 도달이 안 됐지. 그럼 아직 뭐가 안 돼? 확정 이유가 아니지. 그때 상대방이 철회가 먼저 도달하게 되면 철회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뭐 시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도달시킨 자가 이긴다. 격지자 취소는 무슨 주의? 왜? 승낙 아닌 격지자 도달주의니까. 그러니까 몇 조 때문에 531조 승낙 아닌 격지자는 111조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멍 때리지 마시고 뭐 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맨날 심각하면 안 한 거예요. 심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심각한 상태를 말해볼까요? 작년 11월부터 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학원 다녔다. 근데 점수는 맨날 2막 6걸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에? 그렇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점수도 안 오르고 앞으로 할 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몇 월 남았어? 이제 8, 9, 10 몇 달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민법 한 주, 공법 한 주, 예? 등기법 한 주. 그럼 몇 주에 벌써? 6주면 2달 다 가버리잖아. 그럼 또 언제 하지? 또 두 번 돌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심각한 거야.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여태까지 온 게 어디야? 살면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그동안 안 게 또 뭐야? 많고. 그래도 이거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치매도 좀 덜 걸리겠지. 치매는 단순한 사람이 걸려. 단순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리듬 타가지고 뭐 해야 되죠? 좀 역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야? 여러분들 80 되셨다. 노인정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서 맨날 보는 분이 그분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연세신 분들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별일 없어요. 그냥 뭐 손자가 어떻고 뭐 맨날 과거 얘기하고 왕년 얘기만 왕년에. 근데 80 되더라도 중개업자 딱 돼가지고 중개업자 매일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달라져요. 집에서 돈이 있어 노는 것보다 그래도 뭐 있고 딱 갖고서 나와서 일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누구로부터 누가 같이 인정받는 게 못 뵙게 돼 있어요. 에? 인정받는 자기가 나가서 뭐 해야 돼? 일을 하면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99세 되셔가지고, 몇 세 되셔가지고, 99세 되셔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60세 때 뭔가 새로운 뉴 일을 시작할 걸. 그냥 시간 뭐 그냥 뭐 나쁜 것도 없어. 그냥 뭐 살다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그냥. 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서 새로운 가치 일을 찾아서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죽기 3일 전까지 도장 찍을 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회장 자리 만들어 놓고 밑에 중개업자들 만들어 놓고 뭐에 와서 출근하면 되잖아. 그 사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아시세요? 합격이요? 다 돼. 걱정하지 마. 단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능한 오래 합격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 오래 공부하면 성격 버려요. 성격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팩트는 그대로인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요즘 팩트 변한 게 없잖아. 그럼 지나온 거 자꾸 뭐야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시지 상처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상처로 보게 되면 자꾸 힘들어지고 그걸 뭐로 보게 되면 추억으로 보게 되면 뭐야 재밌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꾸 뭐로 간직하면 안 된다. 상처로 하면 안 돼요. 추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추억을 너무 오래 만들지 말 것. 올해 정도까지 끝내세요. 네. 28번, 29번, 아니 9번 문제 어떻게 한다? 조문 어떻게 기억하고요? 조문? 승낙 아닌 격지자는 모두 도달. 그러니까 531조를 보고 111조를 보면서 그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 분명히 계약 성립까지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177페이지에 15번 문제 체킹하시고 갑은 을세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편지를 뭐다? 2003년 4월 5일 발송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돼 있죠. 네. 그러면 발송한 날짜에 효력 발생한 것은 아니죠. 그죠? 도달한 날짜부터 효력 발생하겠죠. 그러면 청약은 도달한 날로부터 20일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죠.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이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0일 뭐 했다? 발송했다. 격지자 승낙 발송이죠. 자, 그런데 우체국 잘못으로 을 편지는 4월 20일 뭐 했다? 도착했다. 그러면 특수 연착이죠. 이렇게 늦게 도착했을 때는 연착 통지 의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개무시했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승격발이야. 언제? 네? 4월 12일 발송했을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합니다. 이런 문제는 몇 번 푼 경험이 있으면요. 딱 보면 아 이게 뭐다? 특수 연착. 무슨 연착? 특수 연착 승격발. 결국은 발송한 날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5번 한번 체킹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7번은 열심히 읽으세요. 계약 성립에 이 정도 17번 문제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다 연습하시면 맞힐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교섭에서 A는 B에 대해서 서면 발송, 청약 의사 표시하였다. 서면은 격지자죠. 자, A는 승낙 기간을 2월 5일로 뭐 했다? 정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청약 발송한 날짜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기간 며칠? 2월 5일. 1. A는 B가 승낙 통지를 발하기 전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주 기기묘묘하게 뭐예요? 아주 저거 했죠? 그러면 청약이 뭐 해가지고 보세요. 청약이 뭐예요? 발송했죠?
그 다음에 도달했죠? 그죠? 도달해서 기간이 며칠이죠? 2월 5일까지 살아있죠? 그러면 갑이 청약해가지고 지금 을이 뭐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할 수가 있지만 청약을 처리할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뭐가 되면 도달되면 뭐 할 수가 없어. 처리할 수는 없죠. 근데 기기묘하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아니 도달해서 을이 뭐 하기 전 뭐 하기 전 이렇게 해놨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해놨어 지금? 처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을이 뭐 하기 전? 발송하기 전?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미 뭐가 됐으면 도달됐으면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뭐 할 수 있는 거고 도달 후 발송 전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지. 1번 질문 틀렸죠? 두 번째, B가 승낙 통지를 2월 4일 바라고 통지가 2월 6일 도달했죠? 그럼 며칠까지는 가야 되는데 5일까지인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2월 6일로 갔죠? 기간에 도착 안 됐지?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때 이 연착된 승낙은 A가 B의 승낙을 새로운 뭐로 봐서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해야지 논리가 맞죠. 세 번째 질문, B가 승낙 통지를 2월 1일 우편으로 발송, 통지가 2월 3일 도달했죠? 기간에 도달됐으니까 계약은 승격발, 며칠? 2월 1일 성립합니다. 정답 몇 번? 3번. 네 번째 질문, B가 청약 변경과의 승낙 통지한 경우 A가 변경한 승낙에 대해서 다시 뭐 했다? 승낙하면 당연히 계약은 뭐예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논리 모순이죠. 다섯 번째, A가 청약 의사표시 도달 전 뭐 한 경우? 사망했다. B가 청약에 대하여 승낙 통지를 발송하고 통지가 기간 내 도달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까?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네? 그 청약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죽이지 말 것. 웬만하면 뭐하라? 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에요. 결국 17번도 승격발의 답이 있는 거죠. 아까 15번 문제는 승격발 특수 연착 섞어낸 거죠. 어쨌든 정답도 승격발이죠. 그죠? 그래서 승격발에 한 문제 걸려 있다는 거. 계약 성립, 즉 낙성 계약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뭐 가지고? 청약과 뭐에 가는 거? 승낙 가지고 계약 성립 가지고 한 문제 나온다. 계약 분류 가지고 하나 나온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가면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거기 19번 문제 가봅시다. 계약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기업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주요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하겠죠? 맞는 지문. 니은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임대차 계약이 계약서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약정이지. 목적물, 사용, 수익, 약정, 차임, 지급,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계약서 작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왜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응?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 계약서 가지고 판단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입증 책임 때문에 계약서 작성합니다.
디귿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파기가 무슨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자, 실내 손해 한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판례이다. 맞는 얘기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도 파기로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이때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배상. 다음 리얼입니다. 교차 청약 경우 자, 양청약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지 발송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리얼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도달인지 발송인지 항상 의식할 것. 자,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20번 체킹하세요. 타이틀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이란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때 딱 나오면 그게 원을 딱 그려가지고 계약 체결상 과실은 딱 원을 그려서 몇 번에서 출발한다. 2번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불능이죠? 그러면 글자를 한번 봅시다. 계약 뭐예요? 체결상 과실 있죠?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네? 당연히 성립했겠지. 왜? 무효니까. 그럼 여기 과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풀면 사실은 유과실이야. 뭐라고요? 이게 알까기의 시작이죠.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이게 앞에 이 말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악의 또는 뭐다? 유과실. 그러면 이쪽이 알까면 상대방은 쌩까야 돼.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쌩까는 게 뭐예요? 이게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타이틀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해서 실내 이익 손해배상은 계약이 뭐예요?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게 이행 이익을 뭐예요? 넘지 못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청구하지만 어디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행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한 상대방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틀렸죠? 거기에 지금 과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저쪽은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 것 같고 상대방은 쌩까야지 뭐 요구하는 거예요? 실내 이익배상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한도로 해서? 이행 이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에 뭐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고 돼 있지.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그게 면적 부족이죠. 그럼 이제 면적 부족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볼게요. 자, 면적 부족 한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 100평 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5평이 부족하더라. 그래도 가격이 10배가 올랐으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 근데 가격 오르고 계속 가격이 떨어져. 그럼 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죠. 그럼 매수 입장에서는 10가지 총칙,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중에서 뭐 가지고 시비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차고 가지고 시비하지 않을까? 그럼 차고는 중중이죠. 종료 부분에 뭐가 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 당시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차고가 있었다. 이게 인정받으면 그 다음 코스가 뭘까? 네? 중과실이 들어가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겠지. 근데 아예 중요 차고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이건 얘기할 필요가 두 단계야. 일단 뭐야? 중요 부분에 차고가 인정받아야지 그 다음 중과실 있다 없다 논의하는 거지.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면적 부족을 굳이 몇 번으로 해서 3번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거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고가 있었고 중과실 없었다.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당 땅내 뭐해서 취소하겠지. 따당 땅내 취소하겠죠. 왼손 드세요. 두 번 흔들고 한 번 뒤집죠. 해보세요. 이게 뭐야? 두 번 흔들 때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144조 그대로 들이대야 돼요. 취소, 원인, 소멸, 전, 차고 상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내 뭐 할 수 있다면 몇 번 만들어서 부당 이득 하게 되면 내가 줬던 돈 돌려받고 터주시면 되잖아. 이게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매수인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요분에 뭐가 있었다?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중요분 차고가 아니다.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네? 아니죠? 그러면 면적이 뭐 할 때? 부족할 때 출발이 2번인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다. 무슨 문제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다. 자, 이게 문제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면적 부족은 중요분 차고도 아니고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전부 다 지금 판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셨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 4번으로 간다.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퍼펙트 유로 간다. 다만 매수인의 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자, 값은 두 가지가 왔죠? 원래는 뭐 하고요? 권리도 뭐가 왔고 출연이 있고 물건도 출연이 왔잖아요. 그럼 의뢰 출연은 100% 퍼펙트한데 면적이 부족하잖아. 그럼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면적 부족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반쪽만 얘기하니까 맨날 시험장 가서 한 번만 흔들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다 기억하란 말이야. 무슨 하자가 아니고 그럼 왔다 갔다 다 했잖아 지금. 무슨 부족은? 면적 부족은 중요 부분 차고 3번 문제로 다루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무효로 출발도 인정하지 않고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 출출 가서 담보 책임 문제.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가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 그럼 면적 부족할 때 한 세트 같이 기억해. 뭐 기억하면 좋을까? 네. 법령상 제한 같이 기억하면 좋잖아. 무슨 제한?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자, 시험 문제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네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기를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일까? 착오 아니란 얘기. 법령상자는 뭐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동기를 보통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착오 아니야 이거? 네? 중, 요 부분에 착오로 다루지 않는다 이야기야. 이 말이나 같다는 얘기야. 법령상 제하는 중요 부분 착오가 뭐야? 아니다. 이 말하고 법령상 제하는 동기의 착오이다. 이게 같은 말이야.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인식하니까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러다 머리 한번 가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 섞였어. 이때쯤 병원 가서 한번 MRI 찍어봐요. 뇌가 6칸으로 나눠져 있는지 막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학교론인지 민법인지 공법인지 그냥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가지고 숨이 차. 뭐 탄다고요? 숨이 차면 자꾸 뭐예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어딘가 아파오기 시작해. 그래서 9월달 가면 동네 한의원이 전부 다 찹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학원 가면 그 동네 한의원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수강생 하면은 아예 그냥 거기 이렇게 깔려 있어. 편안하게 한 40분 주무시다가 뭐예요? 아니 힘들 때 한의원 가서 보면 편하게 거기서 좀 잠깐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찜질하면서 막 자다 돈 얼마 없어. 좀 쉬었다가 나와서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해도 좋잖아요. 근데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책 잡고서 공부하겠다고 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효과가 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법령상 제하는 중요분 착오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나 무슨 착오다? 같은 거예요.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동기를 보통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뭐로 간다?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무슨 하자인 것처럼 느끼는데 권리가 아니고 뭐다? 물건 하자로 다룬다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몇 번 기억할 때? 4번. 다섯 번째, 건축공사 대가로서 임야사용권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지금 20번은 뭐에 가는 거? 원시적 불능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은 나오겠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밑에 이제 21번 체킹해 두시고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계약 체결 후 토지 전체가 뭐가 됐다? 수용돼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 귀가 이행지체고 오른쪽 귀가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있죠? 그럼 거기 22번은 뭐하고 연결된 걸까? 네, 제3자불하고 똑같지? 갑도 귀엽고 을도 귀엽잖아. 갑 귀엽고 을 귀 있는 거, 갑 귀 있고 을 귀 있는 거. 그러니까 제3자불이랑 똑같아.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1. 을은 수용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수용 주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1번 지문은 논리가 안 맞죠. 두 번째, 을은 갑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귀에 무슨 귀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른쪽 귀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갑귀 있고 을귀 없고 두 번째 갑귀 없고 을귀 있고 갑귀 없고 을귀 없죠. 이게 후발적 불능이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출발은 몇 번? 4번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원시적 불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오른쪽에. 그럼 여기도 원 걸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전부 불능은 출발이 몇 번이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이게 개체상, 이게 담보 책임. 그렇게 생각하고 틀을 잡아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후발적 불능 얘기지 무슨 불능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체상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고. 세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재산권 달라할 수도 없고 돈 달라할 수도 없죠. 정답 3번이네. 그럼 누가 대가손실 부담? 갑.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지요. 네 번째 질문. 을은 갑에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섯 번째, 을은 이행불능 이로 갑에게 해지할 수 있다.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질문이지 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아니고 체불, 이행불능 문제가 아니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 체결상 문제도 아니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네, 22번은 제목 찾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제목 잘 찾아놓으세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쌍무 계약 들어갑니다. 무슨 계약이요? 네, 이제 쌍무 계약의 두 가지 특질이 뭐예요?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너 변, 나 변. 그죠? 그게 동시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 그럼 쌍무 계약하면서 벌써 하나는 했어요. 위험부담 얘기했네. 무슨 위험부담? 그럼 쌍무 계약 특질이 무슨 이행? 동시이행의 무슨 권하고 항변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었어요? 쌍무 계약의 특질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 하면서 슬그머니 뭐랑 세트랑 묶었다? 이행불능이랑 세트 묶었잖아요 지금. 묶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체불에 뭐하고 세트 묶었잖아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이 항변권 나올 때마다 채 기억 안 나요? 항변권 있으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채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쌍무계약 항변권은 체불에 뭐하고 한 세트? 이행 지체랑 한 세트라는 걸 기억할 것. 쌍무의 동시행은 체불에 뭐하고 한 묶음?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여기랑 뭐다? 한 세트. 지금 같이 했어 방금 전에. 자, 그러면 동시이행 무슨 권? 항변권 문제로 들어갈게요. 네, 2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질문이 좀 길어요.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했다.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입비 상한 채권 얼마?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기간 만료 후 A에서 C에게로 소유권이 뭐예요? 이전되면서 A와 C 간에 보증금 등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참 나쁜 전 주인이죠. 보통은 넘기면
전 임대차 어쩌고 저쩌고 뭐 인수할 거 다 서로 약속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갔다는 얘기죠. 이때 새로운 주인이 씨가 나타나서 임차인한테 인도 요구를 했죠. 그러면 1번 B는 보증금 1억 원과 유익비 1천만 원에 관해서 각각 유치권 주장. 아이고 유치권 나왔네. 유치권 공식 얘기하세요. 일단 그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에다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그 물건 점유증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죠. 따라서 뭐 가지고는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단 유익비는 점유증 지출한 거니까 무슨 권?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한 그 정확한 그게 있어야지 이게 답이 나와요. 억지로 외워서 답이 안 나와. 옛날에는 막 외워도 답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외운 건 못하려고 자꾸 사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외운 사람은 가서 읽지도 못해. 왜? 그냥 사례 문제 나면 그냥 달달달달 떨고서 뭐야 그냥?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 안 풀면 되잖아. 근데 풀겠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아는 것도 틀리고 그럴 거야. 아예 뭐 해버려? 버리면 되잖아. 근데 버리지도 못하고 뭐야 잡았다가 다 날라가. 진짜 버리는 얘기 아니야 지금. 주인이 한 의사표시. 무슨 표시?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 읽으면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B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C에게 뭐예요? 없고 유익비 1천만에서는 유치권 주장해서 C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정답이네. 보증금은 왜 C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돼요. 아시겠죠? 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변변 동시 이행 항변권이야. 지금 이 임차인은 3편 채권 동시 이행 항변권 뭐에 관련돼서는 보증금 관련돼서는 무슨 권은 없고 유치권은 없고 3편 채권에 뭐다 항변권 문제로 풀어가야 돼. 보증금은 아셨어요? 근데 무슨 비는 유익비는 점유증 발생한 채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야? 2편 물권 무슨 권? 유치권 문제로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 바뀌었으면 채권은 only, 물권은 all. 그러니까 뭐 바뀌기 전이면 주인 바뀌기 전이면 항변권 가지고도 간극하고 유치권 다 가능하겠지. 근데 뭐가 바뀌면 주인 바뀌면 새 주인한테는 채권 행사할 수가 없지. 뭐만? 유치권.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9번 문제는 뭐에 관한 거? 26번은 2편 물권 유치권하고 3편 채권 항변권 이야기를 섞어서 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 다음 밑에 27번 갑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에 있다? 읽으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줄 테니까 등기부에 뭐 가압류 지워라. 지울 때까지 못 주겠다. 당연히 뭐예요?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금 주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겠죠. 두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시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뭐예요?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대금 받은 날로부터 민법 548조 2항 소장 무슨 이자? 법정 이자를 부과해서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건 이제 원상회복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회복이요? 원상회복 들어갔을 때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 할 것? 이자 붙여줄 것. 아시세요? 자, 세 번째, 동시행관계에 있는 상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뭐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되므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동일성 유지하겠죠? 네 번째 질문,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상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 책임을 면한다. 틀렸네. 자, 소송 전 양쪽 항변권 있으면 항변권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어디 가서는 소송 후 법원에서는 항변권을 뭘 해야지? 주장해야지 법원이 판단해 준다. 아셨어요? 다시 뭐 하기 전? 소송 전은 뭐 주장하지 않아도 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요?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기 때문에 지연의제가 안 붙어. 근데 어디 가서는 법원 소송 후는 법원에서는 그 항변권을 뭘 해야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겠죠. 하여튼 법원 가면 뭘 해야 돼? 주장해야지 법원 판단합니다. 27번, 4번은 연습하셔야 돼요. 항변권 있으면. 네? 항변권 나오면 뭐야? 세트야. 그 자체. 뭐 면제? 이행, 지체. 책임 뭐 한다? 면제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4번 꼭 좀 조심할 것.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